자, 숙제 문제 풀이를 할게요. 혁명이란 무엇인지. 이게 이제 129쪽 프린트예요. 이 혁명이 유럽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라고 했어. 볼까요? 나폴레옹이 나왔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귀국하였다. 나폴레옹의 조카래. 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고 하네. 일단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인 것 같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이다, 그치? 따라서 이 것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2월 혁명이 있고 7월 혁명이 있었어요. 그 둘 중에서 공화정이 들어섰던 것을 고르면 됩니다. 순서는 이게 이렇게 2월, 7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7월, 2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됐었죠. 어쨌든 7월 혁명 때는 입헌군주정, 2월 혁명 때는 공화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2월 혁명이라고 써줘야 되고, 이거 한글로. 이거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123쪽이었는데 이거부터인데 129쪽을 먼저 했네요. 123쪽부터 해보자. 19번부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그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국 혁명인데, 영국 혁명에서 공동왕이 나왔던 거는 나중에 나왔던 명예혁명이었어요. 명예혁명이고, 그럼 가에 들어갈 문서는 명예혁명 때 나오는 문서니까 권리장전, 그리고 나에 알맞은 내용을 정치체제 형태를 포함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권리장전 때는 왕이 있는데, 왕이 지금 얘네가 공동왕으로 있는데 얘네가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정 인데, 이게 이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왕이 아니라 의회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번 프랑스 사회는 세 신분으로 구성되었어. 3신분 제도인데,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게 성직자지.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이게 기사나 이런 계급이고, 귀족 계급, 일하는 자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프랑스 시민 계급은 이러한 신분 제도로 인한 구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품고, 그치?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 구제도의 모순이었고, 그래서 기역의 신분은 3신분이죠. 제3신분.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구제도의 모순에 해당하는 것은 얘네가 신분이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얘네는 심지어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고, 또한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지. 그런데 2%밖에 되지 않는 1, 2신분은 각종 특권과 그리고 뭐 세금을 면제받고 이러한 혜택이 있었어요. 자, 21번이에요. 이 지도의 전쟁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금 나폴레옹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인 것 같지. 화살표는 황제 즉위 전이 초록색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집트 원정까지 갔네요. 황제 즉위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유럽도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러시아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나폴레옹이 유럽 전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이 전파되었고 또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27쪽으로 가서 채점을 해보고 이제 필기할 걸 필기를 해봅시다. 숙제였어요. 숙제. 나폴레옹 1번.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의 국제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복고 정신, 복고 왕정, 복고 체제라고 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빈 체제예요. 빈 체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회의를 했던 거야. 그 다음에 7월 혁명 때라고 나왔고 샤를 10세를 축출하고 얘가 전제 정치를 했거든요. 쫓아내고 왕으로 세운 사람의 이름은 루이 필리프. 그 다음에 2월 혁명의 결과 수립된 정치 체제는 공화정. 그다음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인민헌장, 중요한 거지.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민족주의에 대한 거래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를, 자,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 중부, 북부를 통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카로 시작해서 카보르. 암기할 때는 카중 이렇게 외우면 될 거야.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프로이센이 독일의 여러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연방은 찢어져 있는 여러 나라를 의미해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동맹이라는 게 먼저 체결되면서 경제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노예제를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이를 계기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 다음에 독일의 통일운동은 프로이센이 힘이 셌어요. 프로이센 주도로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는 차르 전제정치, 미국의 남부에서는 남부는 조금 시골 느낌이 나서 대농장이 발달했어. 링컨은 노예 해방령이고, 자,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아까 카보우르가 중부 북부면은 이분은 남부 지역을 다 이제 통합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그 군인이 있었어. 그게 붉은 셔츠단이었어요. 그다음에 볼리바르라는 지역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곳인데, 볼리바르가 이제 베네수엘라 독립과 연관이 있고, 비스마르크 중요한 사람, 독일의 통일을 철혈 정책, 피와 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 다음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된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굉장히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었어요. 개혁 군주라고 하는데, 암살되고 나서 입헌군주제가, 아니 이 사람 암살됐는데 이거 입헌군주제라는 건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전제정치로 돌아가.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이거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이티가 가장 먼저 독립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올라갈게. 1번이에요. 다음 어떤 국제회의를 풍자한 그림인데 틀린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지금 가리키고 있고, 손으로 여기를 뭔가 가리키고 있고, 누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 같이 엎드려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그 지역을 두고 서로 회의를 하는 모습이야, 그치? 그 국제회의인데 지금 여기에 넘어져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그 빈 회의를 의미하는 거고, 프랑스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그림은 빈 회의이고요. 빈 체제. 자, 빈 체제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수립되었으며, 유럽의 자유주의를 탄압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왕정을 원래대로 돌리자, 이거 왕정 복고라고 하는데 그랬던 거고, 메테르니가 주도했어요.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고자 했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이것은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뭔가 깃발을 든 여자가 앞으로 나가고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아이 같은 아이가 또 막 나가고 있고, 깃발을 들고 있고, 총도 들고 있고, 뭔가 이런 모습이지. 이거 혁명의 느낌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그림 자체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7월 혁명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7월 혁명이 먼저 일어났고 2월 혁명이 나중에 일어났는데 7월 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정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골라줘야 되고, 그때 왕이 루이 필리프였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정이 수립된 거고 샤를 10세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7월 혁명 다음에 2월 혁명이 나왔는데요. 2월 혁명이 나온 배경은 이제 그 정치 참여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소수의 시민들의 이득만 대변하는 정치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자 이제 좀 더 밑에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4번 갈게요. 이 문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야. 별표하고. 이 문서는 첫 번째 21세 이상 모든 남자 비밀투표제, 그다음에 뭐 하원 의원,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우리가 21세 이상 이거 선거를 보통 선거라고 해요. 그리고 좀 특징은 모든 남자다, 그치? 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선거권이.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된 문서, 이 문서는 차티스트 운동 때 나온 인민헌장이에요. 써놔야 돼. 그래서 인민헌장이니까는 결론은 이것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주도한 거거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입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이탈리아는 중부, 북부와 남부가 통일했던 사람이 서로 다른데 중부와 북부는 카중에서 셈이 카보우르, 남부는 남가 해서 가리발디 이렇게 통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관세 동맹이 먼저 체결되었다 이런 거는 독일에 대한 것이고, 통일 이후에 민주공화국은 그 왕이 없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 아직은 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하면 일단 그리스라고 생각해줘야 돼.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통일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게 일단 정답이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중부와 북부 지역을 통합하였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은 것은 했어요. 붉은 셔츠단이라는 의용대를 거느렸으며 자기 집안 땅을 샤르데냐의 국왕에게 헌납하여 통일했다. 사르데냐의 국왕에게 갖다 바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리발디거든요. 가리발디. 그래서 이 붉은 셔츠를 입고 자기 이제 수하의 군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남부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가 남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철혈 정책은 비스마르크 독일 사람이고, 사르데냐의 재상이 바로 카보우르예요. 카보우르.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왕은 뭐 몰라도 돼요. 뭐 비토리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도 카보우르. 정답은 4번이야. 7번 갈게요. 다음 주장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자, 독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독일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군대에 필요한 돈이래. 그래서 오직 철과 피, 이거 철혈 정책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쓰고 나서 이게 바로 누구다? 비스마르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비스마르크가 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데,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서 힘으로써 통일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8번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관세 동맹이라는 건 세금을 같이 없애고 동맹을 체결하는 거라 경제적 통합에 기반이 마련된 거고, 철월 정책 비스마르크 맞고, 그다음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수립된 것이 바로 독일 제국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이게 지금 북독일 연방은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동맹을 맺을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9번 링컨 나왔어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링컨은 북부 지역의 사람인데 링컨이 주장했던 게 바로 노예 해방령, 노예 해방령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던 남부 지역의 여러 주들은 연방에서 탈퇴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럼 남부 지역의 특징을 고르면 되는데 여기는 약간 시골 느낌이야. 컨츄리. 컨츄리 느낌이라서 시골. 그래서 농장이 있고 노예제 좋아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다음에 선언입니다 했는데 이분이 지금 그림이 이 사람이 링컨이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바로 노예 해방령이지. 그럼 노예 해방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이거야. 일단은 남북전쟁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남북전쟁의 발발이 배경이 된 것은 이 북부가 링컨이 대통령이 됨으로써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독립전쟁의 과정은 지금 요거는 남북전쟁이라 이거 거리가 멀죠. 훨씬 옛날 얘기고 대농장이 발달한 남부가 지지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남부는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지지할 수가 없죠. 해방시키면 안 되잖아. 국제 여론이 북부에 유리해지는 계기가 되었어.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대륙회의에서 발표했던 것은 지금 대륙회의도 마찬가지 독립전쟁과 같은 시기라서 요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11번. 다음 표시된 나라들에서 이 나라가 지금 남아메리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쪽에 미국이랑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고 이쪽이 남아메리카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나라별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역의 원래 지배국이 여기 보시면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이 색깔별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어. 식민 지배. 근데 에스파냐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거나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독립이 됐던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의 자극을 받았어.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멀로주의 이거 줄쳐놓고요. 멀로주의가 뭐냐면 미국은 아메리카는 다른 대륙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선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기들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영향이 있는 거죠.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요런 나라들 견제하는 나라니까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정세가 많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 틀린 게 그럼 2번인데요. 이것은 2월 혁명이 전개된 거가 이게 배경이 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 이게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다음 12번 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좀 중요한 사람이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독립을 이끌어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래. 그래서 볼리비아 공화국을 수립한 볼리바르라는 사람 이름 비슷하지. 다음에 13번. 혁명이 무엇이 아까 한 거네요. 14번. 프로이센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이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있을 좋은 기회에 대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빈 회의 이래 우리의 국경은 정상적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문제들은 연설과 다수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1848년과 1849년에 범한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오직 철과 혈에 의해서만 누군지 알겠죠? 비스마르크겠지? 이게 바로 뭔데? 철혈 정책이잖아.
그러면 철혈 정책에서 철이 뭐고 혈이 뭔가 이거야. 그럼 철은 군대를 의미하고요. 혈은 피혈자거든 한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은 철혈 정책은 군비를 확장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독일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정책인 거야. 이걸 군비 확장 정책이라고 해요. 다음 15번.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 확대에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계기였어. 당시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경제구조 차이로 인한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 심각했으며 특히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 남부는 조금 시골 느낌, 북부는 약간 도시 느낌이란 말이지. 따라서 남부에서는 대농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노예제를 찬성했고요.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임금 노동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를 반대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선생님이 서술형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 다음 과제는 이제 페이지가 요 페이지 132쪽이에요. 132쪽. 18세기 후반에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라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시기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개량한 게 나왔어요.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 수증기 그걸로 이제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은 산업사회로 바뀌어 갔으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됐어요.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계 때문에 중요한 거, 기계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겼다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저 자체를 이걸 일으켰어요. 이번 산업혁명은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바로 면직물 공업 분야였어요. 면직물이 면 티셔츠 이런 거.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이거 독일이에요. 중화학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계 같은 거 큰 거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유재산을 부정했어.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같이 만들고 같이 분배하자. 사회주의예요. 3번 산업혁명은 프랑스 아니 영국이었어요. 19세기 후반에는 석유화학, 전기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성장하는 2차 맞아. 2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으로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부족 맞아요. 이걸 도시화 문제라고 해요. 4번. 19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조금 힘이 없는 이런 나라들을 자기 걸로 먹어버리는 거.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고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 사회에도 적용한 것으로 인간 사회나 국가에도 약육강식이 적용되며 이게 뭘까요? 이게 사회진화론.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거 별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 횡단 정책이 종과 횡이 서로 만나는 그 사건이 파쇼다 사건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5번 다음 사건과 공통으로 일어난 나라 3B 정책이라고 하면은 베를린, 바그다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B로 시작하는 세 도시에서 이제 팽창 정책과 이런 걸 실시했던 것이고 모로코 사건 하면 이게 이제 유명한 독일이 모로코 이제 식민 지배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이야. 올라갈게요.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영국에서는 기계가 발명되고 어쩌고 이거 영국의 산업혁명이구나. 그치? 1번이에요.
2번 영국에서 왜 처음으로 시작됐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영국은 자원이 많았고, 두 번째 영국은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계가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된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거. 전신 내용을 받아 적는 직원. 전신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통신 수단을 말하고, 증기기관차, 증기선, 그다음에 도시화, 이거 다 일어나는데요. 권리장전 앞에서 나온 거지, 영국혁명. 그쵸? 그다음에 뒤로 갈게요. 4번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모직물 분야 아니고, 모직물이 아닌 면직물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 맞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산업화 가속 맞고, 농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 맞고, 간의 수공업은 집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만든다 맞고, 답은 4번이에요. 5번 18세기 후반에 이 나라에서는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이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겠지. 최초 일어난 거 영국이죠. 그래서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는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고,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원료와 제품을 빠르게 수송하는 거니까 증기선이겠지. 배선자를 써서, 또는 증기기관차라고 해야 돼요. 6번 이 운동은 보니까 뭐 부수려고 하고 있어.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중요하다 했죠? 러다이트. 러드라는 이름을 딴 것이래.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고, 이 운동은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일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결론은 이거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열악한 노동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다음 7번 가사상은, 마르크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는 사회주의를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주의. 산업사회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모순을 지적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개인의 재산이 없다라고 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야 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 다음에 8번 문답이에요. 지금 몇 살 때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까? 6살이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면 한 몇 시간이다, 그죠? 16시간? 작업을 잘못하거나 하면 맞았대요. 지금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전개된 시기고, 빈부격차 심했겠지. 이렇게 굉장히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 도시 문제 발생했고, 농촌이 아니라 도시의 인구 비중이 늘었겠지. 노동자 자본자 사이가 심해졌을 거예요. 9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참,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노동 문제나 뭐 노동자 문제, 도시화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3번입니다. 뒤로 갈게요. 10번 제국주의로 들어가요.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이다. 옳은 것은 19세기 후반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 앞세워서 힘이 약한 나라 먹는 거, 이거 제국주의라고 했어요. 11번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이래. 내 포부는 사회 문제 해결이다. 즉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영국의 4천만 인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 식민지 정치인들은 과도한 인구를 이주시키고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 한대. 제국은 빵과 버터 문제, 이게 뭔가 식민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고, 세실 로즈가 영국의 유명한 제국주의자야.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일단은 영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먹으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 시장,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답이 5번 됩니다. 12번 사회진화론은 다윈이 1859년에 출간한 종의기원이란 책에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분은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거야.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는 거야. 강한 자는 먹는다 이런 거거든. 이런 게 인간 사회 국가 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힘센 국가가 약한 나라 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상을 만들어 준 거야. 따라서 3번이 답이에요. 올라갑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제국주의 등장 배경이 독점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 아까 사회 진화론이었고, 그리고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는 이제 백인종이 우월하다 이런 사상이거든. 그 다음 14번. 19세기 후반 이후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아프리카는 이제 그 여러 유럽의 힘센 나라들한테 먹히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제 그 프랑스와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대립을 하죠. 영국은 종단 정책이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고,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지배를 하다가 만났던 게 파쇼다 사건이니까 이거 둘 다 맞는 거고, 이후에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도 아프리카를 먹기 위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영국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지배하지 않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서 서로 횡단 종단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던 지역은 인도였어. 인도. 대부분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를 받았어요. 답은 4번이에요. 자,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가 국가는 지금 어느 나라의 식민지령인지고 나는 어느 나라인지를 보면은, 얘들아 이거 이렇게 세로고요, 이거 이렇게 가로잖아요. 그럼 쌤이 아까 가로가 횡단 정책이라 했지? 가로가 횡단 정책이니까 얘가 프랑스고요. 세로는 종단이거든. 이게 영국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파쇼다 해서 만난 거거든요. 그럼 가는요 프랑스고 나는 영국이다 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야. 가는 관과 하와이를 차지했다. 아니, 괌은 지금 하와이 둘 다 미국 땅이지 미국이 차지했고요. 가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아니 영국이고요. 가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아니 인도나 인도네시아 내가 들어갔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인도는 영국이고, 나는 가와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플라시 전투가 인도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한 번 더 싸우는데 그때 영국이 이겨요. 가와 나는 필리핀을 두고 전쟁, 아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벌여서 미국이 이걸 차지하게 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다음에 16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영국이 충돌했던 뭐라고? 파쇼다 아까 나왔죠? 그래서 파쇼다에서 충돌했다 1번입니다. 다음에 17번.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도를 잘 봐야 돼요. 가나다라 마가 있어. 각각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 일단은 가의 이 반도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중국이고 차이나고 이쪽 가면 인도가 있어. 그래서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나다 국가가 각각 중요한데 너희가 앞으로도 여행도 갈 거예요. 너희가 크면 분명히 여기를. 그래서 다 지역이 베트남, 그다음에 나 지역이, 가 지역이 미얀마, 나 지역이 태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라가 인도네시아, 마는 필리핀.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지도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곳에 해당하는 거래. 이곳은 네덜란드가 먹은 것이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내내라고 했죠. 그래서 내내 치킨이에요. 4번. 다 지역. 다 지역이 베트남이다. 그치? 베트남은요, 애들. 다 지역이 이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그 인도차이나 연방에 있는 베트남 그쪽이라 그랬죠. 그치? 이쪽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 19번.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기계의 발명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뭘까요? 산업혁명이지. 이거 바로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사회가 발달했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기계가 발전하니까. 따라서 이것은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돼. 또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증기선이라든지 증기기관차라든지 그래서 각 지역의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이런 거 쓰면 됩니다. 20번 밑줄 친 사회 문제, 묻지친 사회 문제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사회 문제거든요. 크게는 도시화가 있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 문제가 생겨요. 도시 문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고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위생이 좋지 못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가 생겨. 노동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동자들은 돈을 많이 받지 못했고요.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아까 막 16시간씩 일하고 그랬잖아. 그치? 인터뷰에서 이런 걸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급 문제가 생겼는데 계급 문제라는 거는 이제 자본가와 돈 많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되었어.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21번. 다음 그림이 풍자하는 정책인데 지금 얘들아 보시면요. 뭘 먹이고 있는 것 같지? 흑인으로 보이죠? 뭘 기계에 넣었는데 이게 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인으로 생겼고 성직자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 이 그림 자체가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국주의를 의미하고 제국주의의 의미는 19세기 후반에 선진 자본주의, 그러니까 먼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국가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힘 좀 세고 돈 좀 있다고 힘 약한 나라, 약소국을 침략하여 그것을 먹는 거를 식민지로 하거든. 식민지로 삼는 대외 팽창 정책이다 라고 정리를 해놔야 돼. 선생님이 쓴 노랑 파랑색 빨간색 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오늘 숙제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